변호사님, 네.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늘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 아마 딱 들어도 상당히 낯설고 어려운 용어 같은데요. 네,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네. 이것만 봐서는 전혀 뜻풀이가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용적률과 건폐율의 뜻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왜 용적률과 건폐율을 아는 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뉴스나 신문을 보면 늘 뭐 용적률이 어쩌니 뭐 건폐율이 어쩌니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외계어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명칭을 딱 봐도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무엇인가요? 팀장님 이거 알고 있었어요? 저는 용적률은 알고 있었는데 네. 건폐율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 용적률 알고는 있었어요? 네. 아, 뭐 이렇게 기사 보다 보니까 알게 되셨나 보죠, 자연스럽게. 예전에 한번 홍콩이 용적률 높은 걸로 맞아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뭐 거기서 약간 외식 문화가 왔다 뭐 이런 것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외식 문화? 네, 아, 이게 용적률을 높이다 보니까 이 좁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네. 그래서 주방을 뺐다. 아, 그래서 외식 문화가 발전했다. 이런 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논리가 있네요. 그 싱가포르와 홍콩이 외식 문화가 발달을 하긴 했는데 네. 그 이유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용적률 건폐율 뜻을 알려면 세 가지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세 가지가 대지 면적하고 연면적하고 건축 면적이거든요. 네. 이 대지 면적은 땅 면적인데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잖아요. 그 건물 주변의 땅까지 허가를 받아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허가받은 전체 땅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하고요. 건축 면적은 건물이 직접 밟고 있는 땅, 그걸 이제 건축 면적이라고 하고 네. 연면적은 그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 5층이면 5개 이런 식으로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지 면적과 뭐 연면적, 건축 면적을 알았다면 이제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용적률과 건폐율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인데 네. 예컨대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1층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면 10층짜리 건물이면 10개를 곱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바닥 면적이 10개를 곱하면 500이잖아요. 대지 면적 100인데 연면적이 500이면 용적률 500%인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은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냐 이걸 알아보는 수치이고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다는 뜻인 거죠. 용적률은 이제 이해가 완벽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건폐율은 어떻게 다릅니까? 건폐율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의 비율인데 똑같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면 건폐율 50%인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이라는 건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냐 허가받은 땅에서 건축 면적이 얼마나 넓냐를 보는 지표인데 네. 건폐율이 높을수록 그 땅 대비 건물이 넓게 퍼져 있으니까 빼곡히 들어서 있는 거와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적률은 이제 건물 높이와 관련이 있고 건폐율은 건물 넓이랑 관련이 그렇죠. 있다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하나는 높이고 하나는 넓인데요. 이게 이제 좁은 땅에 건물이 빼곡히 올라와 있으면 용적률이 높은 거고 네. 아까 이게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런 데는 용적률이 엄청 높잖아요. 네. 이게 주변에 반대로 이제 넓이를 봤을 때 주변에 남는 땅이 조경이나 거의 없이 땅이 빼곡하게 그냥 다 넓이 면에서 차있다 하면 건폐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이 높든 건폐율이 높든 둘 다 환경에는 불리한 거죠. 이 건폐율이 낮아야만 주변에 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딱 봐도 쾌적하고 아파트 동간거리도 멀고 조망권도 확보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용적률이 낮아야만 세대수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밀집하지 않으니까 환경도 쾌적한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거주 환경 면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은 게 좋은데 근데 이제 보도에 나오는 거는 이 관점은 아니에요. 이 관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뉴스나 언론 이런 데서 보면 보통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성이 있다. 네. 뭐라거나 아니면 법률상 용적률 상한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는데 건폐율보다 왜 용적률 보도가 많은 건가요? 그 실제 언론에서 주목하는 건 사업성을 주목하는 거고 재건축이 될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 용도 지역이 다 정해져 있는데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 상한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우리나라 토지 용도 지역이 전용 주거 지역, 뭐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그다음 뭐 상업 지역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요. 네. 해당 전용 주거 지역에는 용적률이 몇 프로다. 그다음 뭐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500%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올릴 수가 없거든요. 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래서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재건축을 할 때 시공사가 올릴 수 있는 층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재건축이라는 게 옛날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예컨대 뭐 20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더 높이 올려야 추가로 받는 돈이 생기니까 사업성이 있는 건데 용적률 아파트 용적률이 낮으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캐퍼가 크다는 거니까 네. 돈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새롭게 올리는 층수가 많아져야 일반 분양으로 재건축의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언론에 나오는 거는 이 아파트가 지금 용적률이 얼마나 낮다 이게 주목하는 거고요. 법률상 뭐 종상향을 해서 그 언론에 보면 종상향을 해서 용적률 높인다는 표현이 있는데 종상향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주거지역을 일반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용적률 캐프를 높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재건축의 사업성을 따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얼마나 낮냐 또는 이 지역의 용적률이 몇 프로까지가 상한이냐를 보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거주 환경 면에서는 이 아파트가 용적률이 낮고 건폐율이 낮으면 쾌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